하겠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말의 진실성.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명태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따발총 있지 않습니까? 난사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경도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이거 그냥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기도 하고 본인도 네. 실제 거짓말 시킨 것도 많고 다 여기에서 그냥 놀아나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따져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강조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명태균 씨가 김영선 또 관련해가지고 얘기한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김영선한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도와줘. 우리 마누라 옆에 있어요. 여보, 당신 봐봐. 김영선 이야기 해주라. 여보세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사람 말을 하는 거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나하고 지금 그 맨날 거짓말해요. 그 중앙에 있는 애들 써야 되는데 걔들 말 듣는 애 있나? 걔들은 내가 사기꾼인데 김영석이 공천 도와주고 돈 뜯어먹는 놈인데 그거 누가 했냐? 김영석이가 그래 다 만들었어요. 에? 오면 전화 받지 마라. 전화하지 마라. 에? 어디 갔다 해라. 본인 같으면 6년을 진짜 4년 동안 미친 척하고 했어요. 돈 10원 한 번 못 받고 돈 빌려오고 병신대고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내가 지한테 그 마지막이다 이제 내 아웃이에요 김영선은. 자, 전 대표님, 저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앞말하고 뒷말이 조금 다른데. 2024년 1월 달입니다. 작년 초에 김영선이가 다시 공천을 받으려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 김영선으로부터 지금 받아야 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하나도 지키지를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계속 해달라고 해서 김건희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부탁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실제로 김영선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많이 가지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나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생활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본인의 부인에게도 직접 미치겠네. 왜 김영선 도와주지 않는 거야? 거짓말 시키느냐? 김영선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부인 앞에서 꿇어앉아서 빌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네. 작년 9월 5일 날 뉴스토마토 보도를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김영선과 명태균이 한묶음이 되어서 공익제보자 강혜경, 김태열을 사기 횡령범으로 계속 몰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김영선이 주장하는 내용. 사실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강혜경이가 다 돈 해먹었다. 뭐 몇억 원을 착복했다. 문제 이렇게 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는데 자, 저 내용이 왜 그러면 오늘 공개가 되느냐.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그리고 김영선과 지금 명태균은 한패가 되어서 하는데 사실은 둘은 엄청나게 관계가 멀어져서 금전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실상 결별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자신의 죄를 김영선하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뒤집어 씌워야 본인의 죄가 강경받으니까 그렇게 동조를 해서 공격하는 것 같고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 사실은 명태균 씨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폰 USB 마창대교에 버렸다. 산소에 파묻었다. 이런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때 그 녹취록을 USB로 만들어서 뿌리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뿌린 목적이라는 게 김건희 씨를 압박해서 사법적 이득을 얻으려고 딜을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명태균의 말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진실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강희경 국장과 김태일 소장에 대한 맞다도의 수준이 너무 이제 심해지고 이것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전국의 중심에 딱 명태균이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민주당도 계속 찾아가서 만나죠.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죠. 검찰도 흔들흔들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실제로는 공익제보자 두 사람을 짓밟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실제 그러면은 명태균의 말이 다 진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를 그럼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태열 소장이나 강희경 국장의 지금은 심정이다. 좋습니다. 자, 지금 IBH님께서 전기현 대표 걱정 마세요. 3년 후에는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버금가는 방송이 될 겁니다. 스픽스. 지금 이 대목에서 그 방송 올라가게 왜냐면 하도 이제 취재를 막 해갖고 오시고 딴 데서 안 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감사합니다. 스픽스 매력이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네. 노정면 의원이 명태균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민주당을 날릴 한 방이 있다. 170명 다 죽었어. 이 얘기했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이게 2022년 3월 13일에 녹음된 내용이라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5 총선도 그 질선거가 아닌데 그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윤 총장은 윤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나왔던 그런 정당성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합리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패수사 윤 총장은 그런 방법 안 써요. 한 방에 민주당 날리는 방법이 있지. 민주당 한 방에 그 172명 계속 한 6개월 동안 딴지 걸고 별짓 다 해버리잖아. 172명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걔들을 한 방에 식물 2년이 아니라 한 방에 식물인간 만들어버리지. 172명이 한 방에 신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있으면 국정 동력 얻는다. 윤핵관 좋으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또 다른 보복을 또 해요. 네, 저게 그러니까 2022년 3월 13일이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난 다음이잖아요. 3월 9일이 네, 당선이었으니까. 당선되고 예,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2020년 총선에서 자기네가 원래 질 게 아니었는데 졌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매우 열받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 대통령 됐으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한 6개월 괴롭히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무서워요? 네. 우리가 이제 명태균 사용법을 이제 가질 법도 됐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사용법. 그 명태균이 어떤 사람이냐? 늘 자기는 억울하고 늘 정의롭고 근데 늘 당하기만 한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 표출하면서 쭉 와요. 근데 언제나 해먹었잖아 지방의원들한테. 그러니까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진짜 사기꾼들이 명태균 같은 표정과 억양을 합니다. 늘 부당한 일에 당한 억울한 사람이냐 퀴대를 올리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막 하는데 그러면 명태균의 행동의 종합적인 행동 패턴은 뭐냐? 항상 설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언제나. 지금 뭔가 하는 것도 설계예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볼 때 일정 정도의 사실관계 폭로의 활용성은 있는데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명태균이 자의에 의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 바란 바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과정 다 보세요.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자기 살고자 하는 거여서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민주당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 명태균이 말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라. 다만 민주당과 협업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명태균 게이트 이거를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나가는 거다. 근데 명태균도 자기 필요가 있다면 더 많은 사실을 폭로를 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서 살라고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뒤에서 뭐 배려하고 뭐 덮어주고 뭐 이럴 이유는 추호도 없고 시점도 지금 보면 명태균과 뭔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나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지금 어떤 국회의원 아들 마약이 터졌잖아요. 탄핵 인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막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명태균을 통한 불법 행위만 있었냐는 거예요. 윤석열 부부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바보일 거 아닙니까? 온갖 뭐 협작 그다음에 국가를 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긴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양평 라인을 어떻게 왜 바꿨는지 누굴 통해서 바꿨는지 그때 그 김건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궁지에 몰렸던 공무원들이 녹음했던 것들이 쭉 나올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명태균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딜만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몇 번 그랬는데 네 말은 못 믿어. 너의 증거 믿으니까 국민들 앞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라.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다. 근데 사기꾼이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농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농간으로 통하냐는 거예요. 안 통하잖아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는 어떤 면에서 이제 끝난 거고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김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한 제가 유튜브님, 이제 지금, 예. 다양한 유튜브님하고 나라는 두더지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유, 특히 감사합니다. 오창희 평론가 방송 들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가족, 네. 네, 제가 말씀해 이제 지금까지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공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혜경 그리고 신용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공익 제보 취소하고 명태균이 공익 제보를 하라고 할 만큼 공간을 열어줬는데 공격을 하는
수준과 내용이 너무 더티한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공익 제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누구도 모르는 내용이 드러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금도를 넘어섰다. 뭐 공적 제보도 중요하고 거기서 진실도 중요하지만 공익 제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본인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하면 그러면 당신이 어느 정도 거짓말을 시켰는지도 공익 제보를 하든 하지 않든 드러내놓고 국민들 앞에 판단을 받자.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본인이 지금 김영선 선거와 관련돼서 한 4, 5년 동안 넣었던 돈이 5,700만 원 한 번, 3천만 원도 K모시 빌려서 돈을 넣었는데요. 이 돈은 2024년 아까 그 방송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다 돌려받았어요. 현금으로. 실제로 명태균 개인 돈이 빌려온 돈이든 본인 돈이든 김영선 쪽으로 흘러간 돈이 없어요. 그러고 세비를 반띵했거든요. 그럼 이 세비 반띵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이냐 아니면 공천의 대가로 뇌물을 주는 것이냐 뭐 뇌물이든 어쨌든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냐 이게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좀 지나면 수사 기록과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밝혀야 한다. 아니면 밝히자 그러면 정말로 권력자들과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 좀 밝혀야 한다. 명태균 씨는 지금 현재 그 뭡니까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제 피의자로서 그 조사 내용 상대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읽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검찰도 수사를 할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명태균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정치적 발언을 해요.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조사 시간도 길고요. 조사하는 방식.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법리 다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이러니까 명태균은 끊임없이 정치적 주장을 하면 자기는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진위 논쟁이라면 진짜 증거를 가지고 진위 논쟁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그럼 아까 말했던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 내용은 뭐예요? 민주당 한 방에 그 172명 계속 6개월 동안 딴지 걸고 별짓 다 해버리잖아. 한 방에 날릴 수 있어. 식물 인간 만들어 버리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윤석열 스타일을 대통령 보여주는 거죠. 당선자가 마음대로 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대통령 말 당선자가-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죠. 검찰권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린다 이 검찰권을 얘기죠.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했듯이 전체 의원에게 다 그런 짓을 할 거다. 아니 그 소소한 하고도 것도 남는다. 좀 얘기해 봅시다. 아니 명태균 씨가 입버릇처럼 말한 게 있어요. 우리 저 가족 생계 수단 좀 마련해달라. 민주당하고도 협상할 때 돈벌이 좀 해달라. 이 얘기 묻지도 않는데 돈 하나도 없으니까 가족 먹여 살리게 해달라는 얘기를 왜 지속적으로 할까? 돈 없다는 걸 왜 강조할까? 돈이 있다는 얘기야. 돈 없단 말 하면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크게 어디다가 묵혔다. 그동안 받은 묻어놨다고? 돈에 총합을 보세요. 엄청나. 근데 자기는 항상 가난한 걸 강조를 해. 네. 징역을 살든 뭐하든 언젠가 이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살겠죠. 또는 뭐 이 일을 계속할지 그건 모르지.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항상 뒤집어 생각해야겠구나.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저토록 이유 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어딘가에 난 돈 꽁쳐놨다고 생각해. 이건 뭐 100% 추정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의 행동 패턴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어떤 일면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홍준표가 저기 그 명태균을 제2의 김대엽이다, 사기꾼이다, 다 뻥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저기 뭐냐 이 명태균의 이제 인간성에 민낯을 봤다 이렇게 해서 폄하해 놓으면은 사실은 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쫄아 있는데 특히 그 저 정치 자금에 관해서 굉장히 뭐가 나오면은 대선 판이 바뀌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명태균을 완전히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제2의 김대엽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그게 이제 요즘 들어와서 요 며칠 사이에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명태균의 인간성과 명태균의 정보력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거는 그건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윤석열 부부를 상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증거와 정보와 기억은 남아있는 건데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니 근데 김종대 의원 내가 그대 이 식견에 너무 동감을 합니다만 명태균에 의해서 오세훈이나 홍준표가 과연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스크래치는 좀 나겠지. 그리고 민주당 대 국힘의 대선이
그 스크래치 때문에 좌우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냐고. 김대엽 때랑은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대엽하고는 저도 뭐 그렇게 예, 특치시키지는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해야지. 명태균 가령 오세훈이 후보가 됐는데 명태균이가 뭐 스크래치 내는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냈다 해서 그거에 기대해서 선거판을 어떻게 해볼래는 생각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장성철이라는 평론가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가 요즘 욕 먹어가면서 계속하는 말이 있어. 만약에 명태균이가 오세훈 홍준표에 큰 문제가 있다면 이미 내놨을 시점이다. 근데 왜 변죽만 계속 올리고 있느냐. 자기 몸값 높이느라고 연막 피우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진전된 뭐 증거를 내놔야 되지 않냐. 있다. 어? 식당 이름 정도 얘기하면서 그 정도는 사실일 것 같아. 이걸로 근데 대세 뒤엎을 수 없으니까 그냥 연기 피우면서 계속 명태균은 자기 생존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전 들어요. 그 줄 듯 말 듯 이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붙어서 취재하고 한 개라도 정보를 얻고 옆에 사람한테 얻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전부를 주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명태균의 말을 녹음했던 녹음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민주당이 제보를 했거든요. 그게 양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태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런 값으로 보면 너무나 미미한데 검찰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네. 봉지욱 기자가 확보했던 그 수사 기록 보고서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내용이지 지금도 가지고 딜을 하고 있는데 왜 딜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불러서 한번 이제 폭로시켜라 그러면 정말로 새로운 내용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이것도 제가 일종의 압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헛발질 비슷하게 하다 갈 수도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거. 자 3,600만 원 여론조사 비용 안 받고 3,300만 원 해준 거 왜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좀 부담을 가지고 국회 나와서 해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끌면서 몸값만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근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명태균 못 믿는다 그러나 그가 내놓는 구체적인 증거는 믿을 수 있다. 명태균의 시간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지금이라도 자기가 기댈 때가 무슨 특정 정당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다. 국민 앞에 마지막 기회니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라. 그리고 심판받아라. 그러면 다른 삶이나 뭐 이런 도모가 가능한데 지금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방식으로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명태균 씨 부인도 이 방송 즐겨 보니까 좀 전해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요만큼의 애정이라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 또 명태균 씨 다리 치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마지막인데 여태까지처럼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오늘 노정면 의원이 공개한 그 명태균 씨 녹취 관련해서 민주당을 날릴 한방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22년 3월 13일이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김건희 내가 아주 유착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관계가 좋을 때죠. 명태균하고 아주 긴밀한 의사결정을 했을 그때인데 이 명태균 씨가 뭐 민주당 172명 식물인간 만들어 버리지. 실제로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야당에 대한 그냥 당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돈봉투 수사, 뭐 체포동의안 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2년 반 동안 엄청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검찰권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아주 그냥 조자리를 내버리자 이러한 의논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명태균 씨와도 의논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한번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는 있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순서를 좀 잡아야 되는 게 자, 이 돈과 관련된 거는 이제 지저분한 내막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 부분 수사가 된 겁니다. 저 정치자금 수사만 한 거 아닙니까? 창원지검에서. 근데 그 정치자금 수사는 공천 개입에서 나온 겁니다. 공천 개입의 결과물로 돈 거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통은 공천 개입인데 이건 수사를 안 해요. 이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으로 다 넘겼어요. 그리고 검찰의 조사 보고서에도 그 검사 8명이 서명한 것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거기에 적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 한쪽에 정치 자금으로는 지금까지 얘기하신 흐름이 다 맞지만은 공천 개입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태균 씨가 큰 손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된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수사가 된 게 없어. 거기에서 앞으로 등장할 정치인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예단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선 당사자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초기에 그 오세훈 홍준표가 나는 국민 앞에 솔직히 저기 밝히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명태균 하나라고 보지 않아요. 예. 오히려 그거는 공직을 맡고 있는 오세훈이나 명태균 홍준표가 들었어야 될 얘기입니다. 네, 어제 김한나 변호사가 뭐 4시간 접견하고 왔다 그랬잖아요.